그런 것 같기도 해요. 혼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에 제가 인사를 이제 중간중간에 드리는 거로 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요번에 8월 달에 안산 한계절 평화 포럼하고 같이 갔던 일정도 사진 속에 있지만, 두만강 압록 후반에 하고, 그 다음에 길담을 길고 짧담을 짧게 전반적인 국군 국경이라든가 저희 한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강의 안에는 이 사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대륙이 만나는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압록강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 같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요. 두만강은 약 500km, 압록강은 약 800km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이 압록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번에 8월 달에 저희 한계절 평화 토의포럼에서 갔을 때는 백두산에 간 다음에 지방 쪽으로 들어가서 한 400km 정도를 저희 같이 했던 거고요. 상류 지역 빼고 그랬습니다. 저는 늘 중조 국경인 압록강에서 발 담그고 가위를 먹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주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다음 주에도 만주 지역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인들하고 가는데 요즘 홍범도 장군이 이슈가 되잖아요. 이슈 참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서글픈데 한번 지인들이 같이 가자라고 해서 홍범도 장군의 루트와 그리고 백석 그리고 김구 그리고 이혜영 등등의 많은 분들이 있었던 공간을 4박 5일 동안 갔다 올 건데요. 그 일정도 여기에 약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한 3년 동안 이 지역을 못 갔었거든요. 다들 아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한 3년 전에 2019년에 12월 달에 가고 나서 올 3년 좀 넘게 못 가고 있다가 압록강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면 늘 항구에서 보도되는 대로 압록강 너머의 북한은 참 힘들지 않을까? 막 많은 생각과 많은 걱정과 많은 추측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8월달, 9월달 지금 4번을 갔다 왔는데 4번의 압록강 상류지역 한 하루까지 800km 한 3번 이제 쭉 돌아다녔거든요. 최종적으로 아직 잠정적인 거지만 압록강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구나.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강의 후반부에 제가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4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은 강의 후반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만강 지역, 백두산 지역, 압록강 지역입니다. 두만강을 주로 많이 가시게 되면 제하류 지역, 이제 많은 단체들이 많이 가요. 압록강 지역에. 하지만 주로 방공교육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 것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가서 여기서 방공교육을 했다 이야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두만강 하류의 전형적인 모습이 저 지역이고요. 저 지역이고 요즘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한일 운동도 하셨거든요. 의병활동도 하셨는데 그때 두만강 쪽을 넘어서 이제 최근에 영웅인가요? 영화 속에도 이제 침투하고 거기서 많은 패배도 한 번의 패배도 있었고 막 그런 장소가 아마 저 지역을 넘어가셨을 거예요. 저 지역을 넘어서 압록강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던 공간인데요. 그 지역에 가시면 제일 밑에 북한, 러시아, 이제 중국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다리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러시아에 갈 때 방문했던 장소고요. 저 끝에 너머에 이순신 장군이 남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고 녹두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젊은 시절에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곳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류 지역의 북한의 세간의 건물의 모습이고요. 일단 이것조차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휴전선은 선으로 되어 있죠.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왜 남방 한계선 등등 여러 가지 선들을 관련된 국경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이 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많은 오해와 착각,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공간이고요. 저 도문이라는 곳에 다리가 있는데 저기서 오른쪽으로 한 7km 정도 더 내려가 이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요즘 홍보도 장군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만 봉오도 전투와 관련해서 첫 전투가 이 오른쪽에서 한 7km 정도의 삼투자라는 지역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봉오도 전투는 언제 있었죠? 1920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1920년 언제 있었나요? 여러분 봉오도 전투 영화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전투를 하죠. 한겨울에 입을 만한 외투, 기다란 모피 같은 옷. 홍범도 장군도 마지막에 오줌 누구 나오면서도 바바리 코트 겉처럼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휘날리면서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도적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셨는데 그걸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손 바쁘셔가지고 아무도 안 보셨나요? 김남길 배우가 지금 뜨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도적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김남길 배우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배우들이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입고 움직여요. 만주라는 우리에 대한 이미지와 환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봉오도 전투가 언제 있었냐면요, 6월에 있었습니다.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그 두꺼운 옷을 입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만주 한일운동과 관련돼서 제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한국 사회가 한일운동과 관련돼서도 얼마만큼 보증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의 6월달에 전투를 했었으면 청사의 전투는 10월이거든요. 지금입니다. 아무리 만주라고 해도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짧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주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추워야 되고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가오도 안 잡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6월에 전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오도 전투 영화를 보면 내내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만주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잘못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관련된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포인트를 좀 가지고 계시면 많은 것들이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진다. 북한은 무조건 어려워야 돼. 무조건 힘들어야 돼. 힘든 와중에 뭘 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오늘 하나 봉오도 전투는 1920년에 있었는데 한여름인 6월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접근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 여름에 바바리 코트 엄청나게 두꺼운 거 입고 전투를 했다? 한국은 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1910년대, 20년대 항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 부분들이 잘못 알려진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넘어와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의 중류 정도인데요. 이제 청사일 전투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만강 너머의 북한 지역이고요. 2015년의 모습이죠. 근데 백두산, 요번에도 여전히 안산 진짜 복도 많고 덕도 많이 쌓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셨는데 요번에도 천지를 너무나 깨끗하게 보신 케이스인데요. 저는 제 자랑을 한 다음 주에 10월달에 저 지인들하고 가는데 일출을 볼 계획이거든요. 백두산도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일출 북파에서 올라갔을 때 모습과 백두산 북파, 서파, 남파, 동파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네 군데입니다. 예. 서파 저희 지난 8월달에 여기 30몇 분이 가셨을 때 이 서파 풍경을 보신 거거든요. 가장 서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백두산 이미지의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서파에 올라가시고, 이거 남파구나. 이제 남파, 북파, 서파를 많이 가시는데 남파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또 남파 쪽에 올라가는데 남파는 어떤 식에 올라가는 코스냐면 이게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에요. 이게 육로 국경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유하지만 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 딱 백두산의 한 40%인데 여기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위치를 구글에서 이렇게 잡아요. 그만큼 북한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남파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공간을 다음에 또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저 같이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다시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서서 가지고 가신 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천지를 바라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라봤을 때 강 중앙이 아니 호수 중앙이 어떻게 보면 북중 국경이고 오른쪽 편이 북한 땅이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가셨고 그걸 보고 오시면 그냥 서파에 갔을 때 보는 풍경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설명이 제가 짧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남파 쪽에 가면 북중 국경은 따로 바로 올라가요. 압록강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압록강이 이렇게 좁습니다. 가장 상류 지역이거든요. 바로 건너편이 북한 땅. 그리고 저 압록강에는 얼마든지 발을 담가도 되는 그런 공간인 거고요. 제가 8월 달에 갔을 때 백두산의 천지에 올라갔을 때 막 저도 백두산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북한 사람들도 동북 지역에 저 만주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건 제가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여기서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하면 한국 분들은 대부분 없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있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대표적으로 오늘 많이 듣게 되신 단동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단동에 지금 북한 해외 노동자를 포함해서 약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탈북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단동이나 뭐 주변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든가 자기네끼리 놀러 다니는 모습은 저는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는데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젊은 친구들이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곳이 만주 지역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안산 한길평화 토론포럼하고 같이 갔을 때는요, 심양 공항에서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짐을 찾을 때 옆에 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주 씨한테 봐라 옆에 큰 소리는 못하고 저기 옆에 북한 사람이 있다. 막 그게 일상인 공간이 만주입니다.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이유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알고 가면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도착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줄여서 안산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산팀에서 처음에 갔을 때 오녀산성 이 지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가는데요. 여기 잠시 조망만한데 이거 주몽의 첫 도읍지고요. 어떻게 보면 1910년대 환인이라든가 이 환인 지역은 신채호 선생님이 잠시 머물기도 했었고 이 근방이 다 신흥무강학교와 관련된 공간들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이 환인에서 통화가는 쪽에 이혜영 일가 나중에 또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런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안산 저희 한길평화토론하고 같이 가진 않았지만 압록강 상류 지역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도 저는 요번에 3번 갔다 왔는데 2017년에 찍은 그 북한 해산이라는 곳입니다. 백두산에서 바로 내려와서 있는 도시거든요. 17년의 모습과 18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18년에 저 도시의 풍경의 모습입니다. 첫 도읍지란다. 백두산에 내려와서 첫 도시거든요. 여러분이 저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냥 뭐 잘 산다 못 산다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한국에 오신, 북한에서 오신 3만 명이 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거의 10,000명 이상의, 거의 반은 아니더라도 30~40%가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에서 오신 약층으로 탈북자분들의 이미지와 이 지금 보이시는 북한 해산의 이미지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라고 하면 왜 다르지? 그것들은 제가 처음 농담삼아 이야기했던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있었는데 마치 한겨울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는 한국 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시대와 여전히 저희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19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에 머물러 있다는 고난의 행군은 벌써 30년 전입니다.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북한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보고 있어요. 세월이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봉오동 전투가 6월에 있었다는 걸 놓치는 것처럼 우리는 북한과 관련돼서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 제가 2023년 최근에 2달 전에 북한 해상 지역을 넘어서 바라봤습니다. 더 클로즈업해서 땡긴 거지만 3년 전에 없던 건물들이 올랐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북한이 어렵다, 뭐 잘 산다, 좋아졌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찾아간 해상 지역에 20층짜리 건물들이 올라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2023년 압록강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냥 여행을 하시는 거지만 틈틈이 지금 2023년 현재 남북관계라든가 등등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천보 전투 지역이라든가 제가 압록강에 발을 담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홍범도 장군이 1920년에 봉오동 전투만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1907년, 8년, 9년, 10년 1910년 전에 삼수 갑산 지역에서 주로 엄청나게 활동을 하셨다가 10년 뒤에 봉오동 전투도 하신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제 아들인데요. 초등 1학년 때 저 북한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하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압록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압록강, 두만강, 무서운 공간,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공간, 그 이미지와 같은가 다른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팩트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역이 삼수갑산 지역이거든요. 해산 지역까지 포함해서 예전에 삼수갑산 지역이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이 40대 전후에 이 삼수갑산 지역에서 한 2~3년 동안 의병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본군하고도 몇십 차례의 전투도 벌어졌고요. 이 삼수갑산이 말 그대로 오지거든요. 해발이 1,500m, 2,000m 되는 산들이 줄비한 곳입니다. 그 공간을 누비면서 일본군과는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홍범도 장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봉오동 전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저는 홍범도 장군을 다시 생각하려면 1910년 전후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삼수갑산이 어떤 것인가. 제가 남북관계 이야기하러 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활동했던 삼수갑산 지역입니다. 삼수라는 지역이 바로 삼수읍을 공격하는 곳 나오거든요. 압록강에서 한 7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고요.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저런 건물들이 2019년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어디냐면 그냥 양평이라든가 청평이 아닙니다. 압록강 너머의 북한 지역입니다. 네.
김정숙 군이라고 또 밑으로 한참 한 200km, 100km 넘게 내려가면 보이는 공간인데 저런 건물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생겼다는 거죠. 북한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중류 지역의 모습, 이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가 익숙한지 낯설은지 왜 철조망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이야기만 주로 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량강산 지역이고 이 지역이고 이 만포 쪽은 저희 안산 우리 한계평화통일 포럼하고도 같이 가면서 저 기차를 보면서 다들 깜짝 놀라시면서 아 저런 풍경이 있는구나를 함께 8월 27일이었나요? 그때가 26일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날 저희는 같이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하는 시간을 버스 안에서 가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압록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DMZ 지역이거든요. DMZ 비무장지대와 같은 맥락인 곳입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하지만 그런 DMZ 같은 공간에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다는 것은 가축이죠. 가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공간입니다. 압록강과 두안강은 DMZ처럼 국경 지역이지만 한국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33명이 같이 목격을 했던 기차 모습이고 만포 지역, 지반 지역도 이제 변화하는 모습이고요. 저희도 같이 봤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새로 생긴 소형 댐들의 모습도 봤었고요. 함께 같이 그때 되게 더웠던 곳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강계토대왕,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가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서 북한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의 역사, 아까 환인 지역을 보신 것처럼 강계토대왕과 장수왕릉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고구려 분들 이 옆에 집안에 북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2019년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서 딱 변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공간에 한국 사람들이 못 가는 공간이 된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의 남북 관계에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갔을 때 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저 조선족하고 같이 가서 먹지는 못했어요. 대신 그 북한 식당에서 파는 술을 한 60병 정도 사는 조건으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60병이니까 박스에 달려 있었죠. 박스에 다 실려 있는데 처음에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 게 너무 표가 나죠. 되게 조금 날카로운 눈빛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눈빛이 있길래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박스에 자기네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술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식당 이름이 적혀 있는 것까지 이제 그대로 보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 손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 자꾸 제 자랑을 하게 되네요. 그 북한 이제 공무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북한 종업원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제가. 그 고운 손 치우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다 뜯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얼굴이 환하게 약간 웃어주더라고요. 제 말 드리고 싶은 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 남북 관계에선 가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많은 답사에 대한 추억보다는 제가 거의 한 지금 10,000km를 탔거든요. 만주 지역이 한 2달 동안 딱 하나 남는 거 고운 손 치우라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그리고 저희는 같이 가서 수풍댐에서 유람선을 같이 탑니다. 한 20km를 하루 지역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삭주 지역, 장준하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공간에서 저런 북한의 모습들과 사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8월 27일이었을 겁니다. 예, 그날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다들 같이 가셨던 분들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지으시면 예, 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저 풍경들을 놓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같이 갔던 풍경들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 거의 뭐 반 이상은 8월 때 보셨던 그런 풍경들인데 왜들 다들 처음 가셨다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네, 저런 트럭들도 존재를 한다. 네, 목단차도 있습니다. 나무로 떼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도 있지만 한국의 언론에는 저런 트럭이 과연 받는가? 한국 TV에서 최근에도 해산 지역,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지역과 관련돼서 KBS든 TV조선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장마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막 그런 걸 크로즈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멘트도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삐딱한 것 같아요. 그 영상은 저도 이제 TV에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장마당에 사람은 없는 게 보이는데 지나가는 여성들이 다 양산을 쓰고 있거든요. 왜 기자가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이 다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류 지역에 저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같이 가신 분들은 저 건물도 2019년 전에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북한은 멈추지 않았다. 를 우리 안산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은 몸으로 느낀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3박 4일이었습니다. 네. 술만 드시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렇게 발 담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주 지역인 거고 단동에서 단동에 여러분 여기 안 가신 분들은 내년에 또 기획을 하면 단동에 가시겠지만 단동에는 위화도도 있고요. 신의주 지역도 있고 연하예기 박지원 선생 막 그런 공간들도 존재를 하는 곳입니다. 18년 단동의 북한 사람 이제 북한이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요. 했을 경우에 2019년도에 저희 한겨레 평화토론하고 같이 갔을 때는 압록강 강교에 올라갔을 때 이제 지나가는 기차를 보면서 많은 우리 이 위원장님과 등등 많은 분들이 수많은 생각에 잠념했었지만 저희가 요번에 갔을 때는 또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압록강에는 국경 지역인데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요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남북관계에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근에 신의주의 풍경 보이지 않던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 했을 경우에 저희가 8월 28일 날 2019년도에는 늘상 지나다니는 북중간의 국제열차를 봤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안산하고의 한겨레평화토론하고 같이 할 때 특별한 케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북중 관계가 국경이 한 3년 동안 막혀 있는 관계에서 다시 열리는 장면도 우리가 목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고 저 사진은 요번에 드시는 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별로 많이 먹지는 않았죠 보니까요. 네. 철갑상어 정도밖에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들 굶고 왔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미안해서. 하지만 이 정도 음식밖에 먹지는 않았었습니다. 첫날 저녁 때 먹었던 이거 집안이고 네, 그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뭐 했나 하시겠지만 혹은 임진왜란에서 한국 사회를 만나다 제가 23년째 쓸데없이 하고 있는 꾸역꾸역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로 할까?
이는 한국사의 어떤 민낯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쓸데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을까요? 네. 예, 이제는 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변의 지인들은 과연 얼마나 저 대답을 할까? 단동에 1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결국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한 3, 4년 전부터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 특강이라든가 무슨 모임에 있을 때 물어봅니다. 한반도의 휴전선에는 철망이 있나요? 없나요? 바로 없다라고 대답하면 제가 섭한데요. 어떻게 없습니까, 선생님? 지금 없다고 하신 분. 예. 지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위기상 없는 것 같고, 그 분위기 추측하지 말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고 계시면서 한반도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세요. 아, 있기도 하고 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반도 우리가 70년 넘게 분단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분단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TV만 틀면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왜 이 간단한 질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왜 이 대답에 대해서 분위기 살펴야 되고 추측을 해야 되고 막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러죠. 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한국사회에 살고 있느냐. 봉오동 전투가 6월에 있었는데 12월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TV에서 한참 보여주신다라고 했는데 휴전선이라고 말하면서 보여줘요. 철조망이 있는 공간을. 근데 그건 휴전선이 아닙니다.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입니다.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을 보여주면서 휴전선이라고 기자가 이야기해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약 250km, 248km에 200m마다 말뚝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연구자가 나와서 겨우 이런 이야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 더. 휴전선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분단 70년을 살고 계십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된 매일같이 TV에 나옵니다. 김정은 몸무게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위원장의 몸무게가. 휴전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예, 이쪽에서 해서 이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그죠? 동쪽은 고성 쪽의 위쪽에 해변가, 금강산 가는 쪽에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동해 쪽은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서해 어디일까요? 예? 자신있게 우리 분단 70년 살고 여기 다들 20대, 30대시니까 뭐 30년밖에 분단 사회에 안 살고 계시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날까요? 백령동, 강화도, 김포, 어디에서 끝나죠? 김훈 소설가도 김포 앞바다 한강하구에 휴전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도 휴전선이 있는 지도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강화도 앞에 있나요? 백령도 없습니다. 백령도에도 없고요. 강화도에도 없고요. 한강 하구에도 없고 김포 앞에 흐르는 그 한강 하구에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책이라든가
언론에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휴전선이 강화도 앞에 있다는 글들이 태반입니다. 북한 연구자들이 쓴 글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김훈 소설가가 쓴 에세이집에도 휴전선 위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육지에서 시작해서 육지에서 끝나요. 즉 파주 쪽에서 끝납니다. 파주, 그러니까 오두산 통일전망대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일 마을에서 조금 더 한 2km 정도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인진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건너편에 휴전선이 끝나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요, 휴전선이 250km 정도인데 70km를 잘못 꺼놨어요. 수많은 지도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지도에 그렇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많은 글들을 보시면 휴전선이 백령도, 연평도에 있다. 뭐 봉오동 전투를 한겨울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놀랍지 않으시는 표정인데요. 70km를 잘못 끌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군단 70년이 만들어 놓은 왜곡입니다. 이걸 모를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전쟁을 더 이야기할 거고요. 아는 사람은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앞부분에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중국 단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저 모습이 휴전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뚝만이 존재해요. 철조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철조망의 모습은 남방한계선의 철조망. 그럼 다시 하나 더 들어갈까요? 한국 사회에서 남북과 관련된 철조망이잖아요. 철조망이 우리 분단 상징하잖아요. 그 철조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휴전, 그러니까 53년 이후부터 남북관계에 철조망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철조망, 휴전선이라고 착각하는 그 철조망, 남방항에서의 철조망이든 남북관, 그러니까 집안의 개를 가두기 위한 그 철조망 말고요. 남북관계와 관련된 철조망. 그 철조망은 68년 전후부터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약 15년 동안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근데 지금 많은 책들을 보면요, 어떤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분단 이후 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철조망이 생겼다는 글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왜곡된 글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70년 동안, 지금 정전협정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철조망이 다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약 1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철조망이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까? 거기에서부터 많은 또의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반도에 이제 제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한반도 안과 밖을 아무 때나 때로는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꿈꾼다는 건 아직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문화인류학 중에 정치인류학, 안산에 많은 우리 한국의 평화TV 프로그램 저하고 2019년에 가셨던 분들하고 요번에 2023년에 갔던 분들은 저를 음식 인류학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저는 이제 요번에 3박 4일 동안 중국 요리를 몇 개 안 드셨죠? 한 80개 정도? 밖에 안 드셨는데, 저는 정치인류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의 안카파. 2000년부터 두만강을 처음 갔었고요. 두만강에 2000년 여름에 갔는데, 두만강 근처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강 건너편에 마을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지낸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 23년째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는 한 15개월 동안 단동에 살았고요. 단동에 살면서 처음에 민박집에 있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밥을 해줬던 분이 탈북자가 아니고요. 북한이 신의주가 고향인 분이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집으로 가는 모습까지 봤었고요.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사람들이 중국 단동에는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만남을 들여다본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는 상식에서부터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철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없다는 상식에서부터 남북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단동에 북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중후반에 한국에 북한에서 만든 라이터가 수입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많은 물건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서 들어왔지만 불티나도 북한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2000년대 중후반에. 몇 개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쓰시는 불티나. 거기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약 1980만 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980개가 아니고요. 1980만 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약 5년 동안입니다. 1980만 개. 요번에 아시안게임에 북한과 관련돼서 명칭이 문제가 되고, 뭐 게레라는 말을 쓴다, 우리가 북쪽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저쪽에서 뭐 어떻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글펐는데, 왜 2023년에 이렇게 살고 있지? 북한을 명칭하는 그런 거 가지고 소모전을 해야 되나? 2000년대 중후반에 1980만 개의 불티나 일회용 라이터가 들어올 때는요, 그 불티나에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Made in TPRK.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아니, 박근혜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일회용 라이터에 Made in TPRK가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게 1980개가 들어온 게 아니고 1980만 개가 들어왔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근데 15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명칭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어디서부터 꼬였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은 그렇게 살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되네요. 2007년에는요 그냥 평범한 신분이 남긴 글입니다. 2007년에 평양 갔다 오신 분이에요. 제일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그분이 남긴 글이 뭐라면, 평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서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진주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해도 해가 남았다. 2007년에 NGO와 관련돼서 그냥 평범하게 갔다 오신 시민이 남긴 글입니다. 그냥 꾼 게 아니고요. 2007년에 평양에 갔다 와서 평양에서 아침 먹었는데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서 점심 먹고 다시 저 400km 떨어져 있는 경산도 진주에 가도 해가 남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2005년도에 금강산과 개성공단 말고 평양과 그 주변에 한국 사람이 통계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더하기 빼기 해보면 나옵니다. 약 5만 명이 갔었습니다. 2005년도에만 6년, 7년도에도 갔었고요. 저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시는 우리 윤기정 대표님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시거든요. 백두산의 동파에 올라갔다 오신 분이에요. 누구나 그 당시에 하셨던 건 아니지만 이 같은 공간에 지금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 번만 갔다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길래 2023년 한국 사회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없는데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길래? 대투산에 가면 남파 쪽에 가면 빨래줄이 철조망, 이제 휴전선, 국경 표시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는데요. 저는 4권의 책을 썼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여기서 나는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이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면서 부티나를 수입을 했는가, 고등어를 수입을 했는가, 감자를 수입했는가, 고사리를 수입했는가, 등산복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왔는가,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한 화교가 누굴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현미 가수는 잘 모르시죠? 하도 옛날 분이라서. 여기 다 20대, 30대시잖아요. 다들 인정하시나 보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영복 요리사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분 한국분 아니시거든요. 원래는.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만드셔서 한국분이지만 원래는 화교세요. 그런 분들과 관련된 이야기 2016년에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어떤 식으로 다르게 흘렀는가. 휴전선하고 다르게 이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산가족은 서신교환을 하나요? 남과 북의 이산가족은? 하겠죠? 하겠죠. 추측이시죠? 네. 그건 탈북자들 이야기이신 거고, 한국전쟁 이후에 헤어진 우리 통일부 장관이 맨날 나와서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지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남북의 이산가족이 정부의 도움 없이 알아서 서신교환한 게 12,000건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통일부 통계에 있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신교환하면 편지도 서신교환 80만원 지원금도 줬어요. 남북의 이산가족은 정부의 도움 없이 만났을까요? 네. 만났습니다. 방공법이 걸리지 않습니까?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다는 건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수가 올해 돌아가셨나요? 현미 가수가 다큐멘터리에 나왔죠. 근데 현미 가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단동에서 연기를 해서 지난 30년 동안 약 2,000건의 남북의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산가족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만난 케이스가 4,000건이에요. 총 22회 동안에 대규모로 만나서 합계가 4,000건인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난 케이스가 중국에서 만난 케이스가 2,000건이 넘었어요. 왜? 그분들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단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대북 사업을 했던 거고요. 개성공단은 지난주에 김지현 선생님 왔다 가셨나요? 네. 개성공단 122개 정도의 대북 이제 한국 기업이 진출을 했잖아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단동과 연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남북에 교류를 했던 대북 기업가는 통일부 통계에 1,000개가 넘습니다. 왜? 그분들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나야지 성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낸 책인데요. 저 책 제목 자체가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는데 제 주변에 북한 연구자 선배들이라든가 막 그런 분들이든 주변에 책이 나왔으니까 선물을 드리면 다들 의외의 말들을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연구자인데
비유법을 썼구나, 반어법을 썼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팩트를 적었는데,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 팩트를 적었는데 저 책 제목을 비유법 또는 반어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단동에는 인공기와 태극기 5성기가 2005년도에 찍은 사진에도 있고요. (2007년에) 북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뒷모습, 남자들. 2018년에 여성들의 모습들. 네. 2023년에도 어떤 호텔에 가니까 북한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모습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모습들 지금 저는 23년째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한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구나를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책, 휴전선만 놓고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도 서신교환을 안 한 걸로 통계에 잡히죠. 하지만 저런 섬으로 되어 있고, 서울과 베이징이 연결되어 있고, 베이징이 평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저 길을 알고 있으면 남북의 이산가족이 12,000건의 서신 교환을 했다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불티나가 1980만 개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지난 30년 동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00년대 중후반에만 북한 수리 약 300만 명 들어왔거든요. 전체 30년 동안 들어온 개수가 아니고요. 한 5년, 8년 동안 들어온 북한 수 통계에 잡힌 것만 약 300만 병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그 수를 누가 다 드셨을까요? 드시고 나서 뭘 했길래 2023년 현재 아시안게임의 명칭을 가지고 난리에 쳐대는, 회고되는 사회로 갔을까? 에 대한 고민을 나름 하게 됩니다. 저 길이 윤기정 대표님이 가셨던 길이기도 하고요. 자꾸만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길이 제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 계시는 거고, 2005년도만 따져도 5만 명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에 안산 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하고 같이 갔을 때 심양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했을 때 짐 찾을 때 고려항공과 대한항공이 같이 도착했다는 게 떠요. 이게 일상입니다. 그걸 저희는 체험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갔을 때. 옆에 짐 찾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보셨던 해산의 풍경. 저 이미지가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 내가 어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가. 봉오동 전투를 6월에 있었다라고 기억하는 사회인가, 재현하는 사회인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이미지하고 같은가 다른가. 봉오동 전투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23년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나름 압록강 800km, 두만강 500km를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파주 쪽에, 임진각 쪽에 가는데요. 알 것 같았는데 너무나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었는데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내가 각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었고요. 압록강과 두만강이 너무나 달랐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철조망이 존재를 하는데 그 철조망은 2006년부터 생겼거든요.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그러니까 저는 국경 지역이라는 곳에 철조망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2020년, 21년에 임진각에 다니면서 자꾸 궁금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철조망이 언제부터 생겼지? 문헌을 찾아봤더니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서울대 사회학과 정규시 선생님이 쓴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휴전선에는 원래 철조망이 없고 철조망이 1968년 전후부터 파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철조망도 약 5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철조망은 남북 분단을 경계하는 선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선은 경계의 선이 아니고 경비의 선입니다. 네.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경비의 선을 가지고 분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조망 없는 압록강이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년부터 돌아다니는데 한강 하구에도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국경하고 상관없는데 인친각에 가서도 철조망이 너무나 저기 가운데 게 인친각이거든요. 철조망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인친각은 국경하고 한 7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5km, 6km. 근데 저런 철조망이 있어요. 왜 있는 거지? 동해에 가도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철조망들이 북한과 관련된 이런 철조망들이 50년대 없었습니다. 60년대 말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68년 전후부터 생겼고 주로 70년대 초중반에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50년대에 철조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이야기 반동에 가면 저렇게 북한 사람들 여성들이 인형을 고르고 있고요. 옆에는 한국 여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왼쪽은 조선 쪽의 여건입니다. 한국도 도장이 찍혀 있고 평양의 도장도 찍혀 있어요. 당연하죠. 해외 농통. 옆에는 북한 사람의 도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직까지 3년 동안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2007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택배회사입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서울,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2007년에 반동에 있는 택배회사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서신교환을 했다는 거죠. 30년 동안 12,000통. 중국에서 약 2,000명의 가족들이 만났어요. 북한의 가족들이 중국에 나와서요. 폐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고 5년 전의 모습도 아니고 중국 단동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가능했다는 거예요. 92년이면 언제죠?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입니다. 저희는 30년 동안 휴전선만 남북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민간 차원이든 등등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주목받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의 여자팀들이 너무나 서먹하게 탁구 시합을 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고 그게 현주소였습니다. 예. 지금의 10대와 20대들은 그 모습을 아마 한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평화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든 사회. 그런데 남북이 그렇게만 살고 있었나요? 여러분들 모르시겠다. 1991년에 30년 전에 현정화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한 팀이 돼가지고 원코리아를 해가지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
원코리아 1991년에 기억 안 나세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예. 30년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세대는 이제는 10대들은 기억 안 하는 거죠. 20대들은 그걸 기억하게 안 만들어 왔잖아요. 대신 지금 2023년에 그 모습만 기억하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도 없다라는 뭐 신지어 선생님 말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단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SK 아파트인데 아래 2층 위층에 북한 사람들이 살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아래층 2층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2006년도까지는 압록강과 두만강에도 철조망이 없었다. 한국도 남북관계에서도 68년 전에는 없었다. 군사분계선. 철조망이 저 파주에 저런 식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8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TV에서 봤던 그 남방한계선의 철조망이 68년부터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 도라산 통일전망대 한 번씩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보이는 철조망은 휴전선의 철조망이 아니고 남방한계선의 철조망이에요. 근데 지금 도라전망대에 가면요, 휴전선의 위치라든가 남방한계선을 설명도 안 해줘요. 저 너머에 개성공단 보인다, 송악산 보인다는 이야기만 하죠. 우리는 철조망을 분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철조망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고 경비의 상징입니다. 경계의 상징이 아닌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벌써 한 2년 다 돼가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두기 전에 가장 크게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하신 게 로마에 가서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하신 게 가장 큰 일종의 이벤트였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로마에 가서 교황님께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했어요. 뭐라고, 어떤 평화의 십자가냐면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평화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휴전선의 철조망이 없잖아요. 남방한계선의 철조망을 만들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민통선의 철조망을 만들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동해 쪽에 있는 저 철조망으로 만들었거든요. 저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해수욕장. 그랬는데 그냥 철조망입니다. 해양경비 철조망을 만들었는데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실력과 비슷하게 청와대에서 만든 문구입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에 언제 봐도 마음을 후벼파는 풍경이 있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은 두 겹으로 꼰 철사 사이에 작은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상상하며 쓴 글이에요. 남과 북은 이 양쪽의 두 나라로 살아갑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었는데 엉터리 글을 쓴 거죠. 저는 저 평화의 십자가, 그런데 저는 청와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점점 안 들어요. 사기쳤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십자가가 잘못 만들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진보든 보수든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철조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국 사회. 그럼 모두의 잘못 아닌가요? 청와대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에게 평화의 십자가,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는 한국 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버린 편견, 상상 속의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 사회가 평화로 걸어갈 길이 녹록해 보이지가 않는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휴전선 철조망을 사람들의 내리에서 걷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 것일까.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네 번째 책에다 담았습니다. 철조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강에도 왜 철조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장 공비를 막는다라고 하는데 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파주에 있는 성당에 있는 벽화거든요. 참회와 속죄 성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저 벽화는요 2006년도에 단동에서 북한의 예술가와 한국의 예술가들이 만나서 만든 작품을 60일 동안 거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서 파주 성당에 저희 큰 벽화를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2006년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앞으로 저런 남북의 합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 있는 작품이 쭉쭉 넘어가는,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했는데요. 한국은 언젠가부터는요 DMZ 걷기 대회를 참 많이 해요. 최근에도 하고 있고요. DMZ 달리기 대회도 많이 하고요. DMZ 자전거 대회도 파주 쪽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휴전선 이 전체가 DMZ고 이게 남북 한계선이고 이 밑에가 민통선이거든요. DMZ 걷기 대회와 달리기 대회가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 이 밑에서 하고 있거든요. DMZ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 걷기 대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걷기 대회 갔다 오신 분들 후기에 보면요, 나 DMZ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DMZ 근처에도 안 갔는데요. 한 5km, 10km 떨어져 있거든요. 한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선의 지도가 곳곳에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파주 쪽에 가면. 인터넷에서도 많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휴전선이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휴전선을 꺼놨어요. 70km를. 이런 지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 지도가 개인이 만든 지도인가요? 국가가 만들었어요. 개인이 만든 지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수많은 지도에 휴전선이 100년도 강화도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70km.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누가 잘못했길래? 누가 잘못 그린 지도가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 재생산되고 있는 걸 누군가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60년, 70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의 평화의 십자가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최근에 벌어졌는데. 저렇게 정전 획점은 70년 전에 만든 지도에 정확하게 휴전선이 끝난 위치가 그려져 있거든요. 저 지도가 어느 순간 바뀌어서 휴전선에 70km를 잘못 꺼놨습니다. 한 5km 잘못 꺼놓은 것도 아니고요. 한 2, 3km 잘못 꺼놓은 게 아니라 70km를 더 꺼놨어요. 휴전선이 250km도 벅찬데 휴전선에 320km를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250km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평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지도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320km가. 임진각에 가보시면 철조망이 있죠. 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남으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대부분의 그 설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코앞에 북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진각의 특징. 임진각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코앞이 여기 임진각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북한은 이 끝에 조금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강 건너는 한국 땅이거든요. 근데 바로 코앞에 북한이 보인다고 임진각에 사람들이 가요. 여러분 가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이 아니고 아까 그냥 바로 지나갔는데 임진각에서 휴전선까지는 5km 정도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2km 너머에 북한인데 바로 코앞에 북한이 보인다라고 임진각에 가면 곳곳에 설명되어 있어요. 네. 네. 바로 코앞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는. 피노키오도 아니고. 통일대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제가 압록강과 두만강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개성 쪽에서도 모래가 들어왔었습니다. 북방한계선, 휴전선, 남방한계선을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북한산 모래가 2000년대 중후반에는요, 국내에서 사용되는 건설용 골재의 30%를 차지했대요. 북한의 모래가. 그래서 저는 요즘 90년대 이후에 지은 서울 주변의 주택이라면 혹시 함흥이나 해주에서 온 모래로 만들지 않았을까? 2000년대 중반에 세워진 아파트는 4개에서는 넘어온 개성 모래가 벽면에 섞여 있지 않을까? 너무나 그냥 별거 아니지만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인류학은 조금 사소하지만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지나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휴전선이 시작하는 끝나는 그 파주 임진강 너머에, 그러니까 한국 쪽이죠. 그 민통선 지역에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휴전선이 2km 멀리서 보고 있거든요. 통일전망대에 가면. 근데 파주에 가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면요, 휴전선이 시작과 끝나는 지역이 한 600m 떨어진 곳에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추수 도와주고 왔거든요. 벼베기 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지만,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틀림없이 오수산 통일 전망대 지나면 왼쪽에 휴전선이 시작하는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오히려 그런 안내판은 없고요. 휴전선을 잘못 그어놓은 안내판만 곳곳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기엔 좀 민통선 이북과 DMZ 지역에도 농사를 짓고 있고, DMZ 비무장지대 안에 대성동 마을이라고 한국 마을하고 기정동 마을이라고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DMZ에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DMZ 비무장지대 군인들만 존재한다. 근데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마을만 있으면 마을 사람들 뭐 먹고 살까요? 농사 짓겠죠. 근데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성동 자유의 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50가구 정도가 살거든요. 비무장지대 안에 농사 짓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150만 평 정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 사실을 언론에서 정부에서 강조하나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진각 너머에 도라산역이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도 계속 여기에 가는데 도라산역에 갈 때마다 답답하고
씁쓸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 저 도라산역은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면 이제 시작점이다. 앞으로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엄청나게 남북 철도 연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사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저 도라산역을 텅텅 비워놨어요. 아무도 못 가는 공간. 쉽게. 내가 지금 서울에 살면서 제 차를 끌고 도라산역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라산역이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아니거든요.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국 땅에 만들어진 도라산역이거든요. 이 도라산역도 20년 동안 마음 놓고 가지 못하게 방치해 놓은 사회가 한국 사회거든요. 저거는 한국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붐비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가 더 쉬울까요?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건 북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거는 한국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난 20년 동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단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2004년에 찍은 신의주의 모습이고요. 2007년에 제가 2000년도부터 매년 가서 거의 갈 때마다 찍는 장면이거든요. 제 자랑인데요. 세 번째 자랑하고 있는데 점점 반응이 안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표정이 붉으신데요. 이게 2022년 최근의 모습. 올해 것까지 제가 실체를 못했는데요. 저렇게 변해왔습니다. 신의주가. 제가 신의주가 잘 살도록 변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변해온 시기를 들여다보면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 거죠. 한 16년 동안, 17년 동안 변해온 모습을 지금 보신 거거든요. 이게 빼기 안 돼요. 이게 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의주는 15년, 16년 동안 저렇게 변해왔거든요. 그렇게 신의주가 변해오는 15년, 16년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대북제재, 유엔제재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게 2006년도 전후부터입니다. 17년 전, 18년 전부터요. 그때부터 매년 강화됐다, 유엔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조만간 붕괴할 겁니다를 17년, 18년 동안 들어오셨어요. 매년 거의 2년, 1년 만에 한 번씩 강화됐습니다를 여러분 17년 동안 듣고 오셨어요. 살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거의 세뇌교육, 이만한 세뇌교육 없죠. 그 기간 동안 신의주는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봉오동 전투가 12월이 아니고 6월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처럼 내가 듣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팩트에 가까운지, 얼마나 시기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고난의 행군 시기를 30년 전, 2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1990년대에 설명하고 있는 건지, 2010년대에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봉오동 전투를 구분 못하듯이 북한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팩트하고 어긋나다. 북한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한국 안에 있는 휴전선, 임진각, 휴전선과 관련된 지도, 철조망, 많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들부터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김수환 주기경의 수혜 작품이 평양에서도 만들어졌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티나 라이타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DPRK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1988년부터 1000톤의 동태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요. 감자도 11,000톤. 2004년 11년 동안 평균 184톤의 북한 맥주, 소주, 발효주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체 통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북관계 무역과 관련돼서 아주 일부분만 제가 이제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88년, 90년, 91년에 재래시장 가고 북한산이 팔았습니다. 고사리를. 네. 그걸 기억하는 것과 기억을 해야 되는 건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 놓친다는 것이 지금 2023년에 이 현실을 만든 것이 아닐까. 평화보다는 전쟁.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다 옮겨온 것도 아닙니다. 통일부 통계에 있습니다. 서신교환이 민간 차원에서도 매년 있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목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요. 통일부 통계에 있어요. 백서에. 그런데 왜 주목하지 않을까요? 휴전선만 생각하면 그게 보이지 않고 휴전선이 철조망이 있는데 어떻게 넘나들겠습니까? 그런 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회예요. 이런 것들을 책에 다 담았고요. 네, 그런 것들. 베이징에도 보령항공과 대한항공이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동안 지금 한 1시간 반 동안 보신 사진. 그러니까 저는 주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팩트,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생각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경우에 송도원 그런 사진들을 쭉쭉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단동이다. 2023년 현재 약 10만 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를 포함해서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술자리든 밥 먹는 자리에 친구들하고 만날 때 내기를 한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냐 없냐 많은 자리 내기를 하시든 뭘 하시면 거의 10번에 9번은 그냥 추측하지 말고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답을 해라 라고 하면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내기를 하시면 앞으로 술값과 밥값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